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9월 8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0.45% 올라서 3219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코스피 약간 오르긴 했는데 뭐 크게 보면 3200대 횡보는 여전하고요. 외국인이 2000억대 사면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. 코스피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두 달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빠지지는 않아요. 네, 3200대 이렇게 잘 지키는 거 보니까 좀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뭔가 계기가 있으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세제가 아주 좋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글로벌 증시가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경신해 나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네, 코스피도 조만간에 사상 최고치 다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우선 어제 금요일이죠. 금요일 이제 미국 마감 시황부터 보면 나스닥은 보합 수준이었고요. 네, 다우가 0.5% 정도 빠졌는데 나스닥이 보합 수준인 거를 봤을 때는 변동폭이 없었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. 네,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보면 브로드컴이 거의 10% 가까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거의 뭐 3% 가까이 빠졌죠. 네, 그래서 브로드컴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랑 AMD도 빠졌거든요.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AI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브로드컴이 꽤 시장을 가져갈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많이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. 브로드컴이랑 또 같이 마이크론도 많이 올라갔어요. 마이크론은 5.7%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브로드컴이 잘 되건 엔비디아가 잘 되건 메모리 반도체는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메모리는 어디에든 쓰이니까 네,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좋고 우리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조금 우려되는 게 이제 중국이 좀 따라오는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죠.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를 이제 TSMC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또 뒤에는 중국 파운드리 회사가 있어요. SMIC라든가 이런 데가 요즘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삼성전자가 눈에 보이는 좀 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테슬라랑 계약 이후로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도 좀 엇갈렸어요. 오라클이 4%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.5% 빠졌고요. 팔란티어도 2%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,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3.6% 올랐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가 됐죠. 이사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. 물론 뭐 그 달성 목표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시가총액으로 8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1경이 넘네요. 네, 거의 한 1경 2천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그 정도 시가총액을 달성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달성을 하면 거의 일론 머스크한테 1,400조 정도를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. 네, 만약에 이게 달성이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1,400조를 받게 된다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뭐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게 진짜 이런 단위가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. 그만큼 뭐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의 이런 미래 산업을 굉장히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라서 네. 상당히 이렇게 파격적인 보상안 이런 것도 지금 어,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진 종목들이 많았어요. 특히 금융 쪽이 많이 약했거든요. JP 모건이 3%가 넘게 빠졌고요. 그리고 뭐, 네, 석유 기업들도 좀 빠졌고요.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2% 이렇게 빠지면서 다른 섹터들은 좀 약한 섹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렇게 금융주가 많이 빠진 게 미국의 이제 고용 데이터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
이제 미국은 좀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, 물론 그 경기 침체가 심하면 주식도 굉장히 많이 빠질 텐데, 지금은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약간의 이제 경기 둔화, 뭐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,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좋았어요. 채권이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10년물이 4.0대를 봤습니다. 좀만 더 떨어지면 이제 3.9까지도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좀 그 유동성 면에서는 좀 숨통이 트인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거죠. 네, 금리가 떨어지는 거. 그래서 뭐 9월달,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뭐 100%에 지금 가깝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내년 정도 가면 뭐 기준금리가 3.5 밑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러면서 이제 채권도 강세였는데 또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금값이 또 이렇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. 금 같은 경우 보면 네, 정말 꾸준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상승률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가팔라요. 왜냐면 금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금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. 올해만 봐도 지금 금이 37.6%가 올라가지고 지금 주요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올해 사실 코스피도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34% 올랐거든요. 네, 금이 지금 코스피를 따라잡는 그런 모습이고요. 3년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입니다. 금이 111%가 올랐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보면 35%, 나스닥도 많이 올랐는데 3년으로 보면 79% 올랐거든요. 네, 금이 지금 나스닥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물론 뭐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오르긴 했죠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420%가 올랐고요. 또 올해만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19% 정도밖에 못 올라서 금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금, 뭐 비트코인 그리고 은도 오르고 있고요. 좀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봤던 그런 자산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세계 정세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트럼프 정권 이후로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보면 이제 세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많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금 같은 자산이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뭐 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은 뭐 전체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. 네, 이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이제 패권이 잘 그래도 유지가 돼 왔었는데 뭐 물론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 거는 맞지만은 예전만큼 이제 미국이 딱 국제 경찰 노릇을 하면서 네, 안정돼 있는 안정된 무역에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있고 미국조차도 이제 관세나 저런 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런 금융시장에서도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강세로 계속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금이 예전에도 보면 뭐 70년대에도 그렇고요. 그 올라갈 때 보면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. 뭐 한번 사이클을 타면 진짜 막 몇십 배가 올라가기도 해가지고 지금 사실 뭐 금이 뭐 3년 전에 비해서도 배가 올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작이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, 확실히 어느 정도 비중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시 우리 시장 좀 보시면 일단은 종목 주 종목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반도체 쪽 보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둘 다 조금 올라오기는 했고요. 하이닉스가 저번에 이제 25만 원 밑으로 간 이후로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때죠. 25만 원 밑으로 좀 빠졌다가 네, 다시 한 27만 원, 28만 원 근처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고요. 뭐 미국의 AI 반도체 이런 쪽이 다시 고점 돌파하고 잘 가면 하이닉스도 뭐 다시 30만 원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3% 오르면서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저번에 이제 100만 원 넘었다가 네,
그리고서 다시 80대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확실히 우리나라 조선, 방산, 원자력 이쪽이 그렇게 쉽게 죽는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고요. 오늘 뭐 원자력이랑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빠졌는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. 한국조선해양도 40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6만 원을 깨지는 않았네요. 네,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. 음, 네,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지금 크게 뭐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방향성이 생기기는 생길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횡보를 좀 오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방향성을 결정을 할 텐데 글로벌 유동성 풀리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코스피가 그래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시장 뭐 2달 넘게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지겨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리면 뭐 좋은 그런 소식이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